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이혼을 한 상태지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전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 연산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을 두고 일을 할 만큼 생각보다 잘 되는 매장이었습니다.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죠. 밖에서 저녁 먹을 거니까 일찍 끝내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밖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갑자기 가게로 찾아와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어봐도 다른 대답은 안 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장 마감을 맡기고 저녁 7시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횟집은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횟집에 부모님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방에 부모님과 2명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그중 한 여자분은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어머니가 그 여자분에게 사적인 질문을 건네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분위기를 보니까 저에게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여자분은 저보다 2살 아래였고 직업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부모님은 눈치를 주면서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여자분과 카페로 향했죠.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미인이어서 보면 볼수록 호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을 만날 시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결혼 전까지 싸움은커녕 정말 행복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2014년 가을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 점점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원인은 매장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던 게 이유였죠. 그래도 한 달 300 가까이 가져다 줬고 수입이 작은 달에는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변하더군요.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잦아졌고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것도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내와 서먹하게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아침을 차려주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에 출시된 보험 상품인데 가입하면 실적 쌓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밥 먹고 체크한 곳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서둘러 사인을 해주고 매장으로 출근했죠. 그날 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험 가입해줘서 고맙다고 음료를 한 잔 건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나온 비타민인데 물에 타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한 잔씩 챙겨줄 테니 꼭 마시라는 거였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던 아내가 갑자기 건강을 챙겨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제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잠은 꼭 안방에서 잤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젯밤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눈을 뜨면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내는 제가 잠을 자면서 자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가슴과 팔, 다리 등 온몸이 긁혀 있고 상처가 나 있었죠. 심지어 눈을 뜨니 제가 손에 가위까지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사실은 일어나면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때문에 수면 보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했지만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잠만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고 제 몸에는 상처와 흉터들이 생겨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었죠. 말씀드려봤자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 증상이 완화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잠을 잘 때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지더군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거실과 안방에 조그만 CCTV를 두고 그날 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거실 화분속과 안방 TV 옆에 설치를 했죠. 다음날 눈을 뜨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 주위에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CCTV 장면을 돌려보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을 받았죠. 아내는 의식이 없는 저를 거실로 옮기고 나서 신발장에서 구두 하나를 꺼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그때서야 아내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빠듯해지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건 보험금이었는데 잠든 사이에 제 몸에 상처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조사 과정에서 작은 상처로는 돈이 되질 않자 머리를 가격하거나 큰 외상을 입혀 돈을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아내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준 비타민 음료는 수면제를 탄 음료였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 매일 밤 마셨던 겁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 미수죄로 아내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제 몸을 보면 그때의 상처들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네요. 8년이나 지났지만 그날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